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출을 잘 해주는 대출 전문가 김은진입니다. 닉네임은 이제 레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돈하고 내 시간만 이용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남의 돈하고 남의 시간을 이용하는 게 돈을 버는데 더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도 좀 보시고 여기저기 공부를 하시면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어요. 이자도 아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대출은 생물이다. 매일같이 바뀌잖아요. 저희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규정을 나중에 그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규정은 오늘 시점이고요. 지금 내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강력한 또 부동산 대책이 2월 17일 날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셔요. 내 돈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해서 집장만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혼란을 조금이라도 제가 해소를 시켜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주택 서민 조건이라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풀어준 그런 상황이에요. 6억 이하, 소득 7천 이하이신 분들은 보금자리 조건도 되세요. 그래서 대출 한도도 3억까지, 금리도 저렴하게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요즘 많기는 해요.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3,500만 원씩만 벌어도 7천이잖아요. 근데 그 3,500이라는 금액은 세금 빼고 사실 손에 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혼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금자리로는 소득 제한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좋은 거는 아이 한 명당 소득을 조금 완화를 시켜줬어요. 아이 하나당 1,000만 원이에요. 아이 하나당 1,000만 원, 7천, 8천, 9천 이런 식으로 소득을 조금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여러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기가 더 좋으세요. 요번에 대책에서는 지금 경기도 거의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만큼 수도권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기지역은 그러면 대출이 얼마가 나올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금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출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한도가 똑같습니다. 얼마? 40%. 아주 간단해요. 40%. 조정지역은 50%.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70%.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딘가는 딱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60인가? 40인가? 50인가? 이 정도는 좀 본인들이 아셔야 돼.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저 대출 얼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도대체 어디를 사실 건가요? 집 어디 살 건데? 언제 살 건데? 왜냐하면 규제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본인 소득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모든 정보를 이제는 저한테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규제 지역은 거의 실거주세요. 내가 집 마련하거나 혹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막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대출이라는 거는 3년 동안 뭐가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묶여져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대출했는데 그 다음날 갚아. 그럼 은행도 이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선택한 대출이 3년은 그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규제가 나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집을 샀어요.
규제가 나올지 몰랐어요.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자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5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12월이야. 일단 정부 발표는 기존 계약자는 보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발표이긴 했어요. 근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해석이 너무 분분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문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당연히 보호해드려요. 무주택자는 종전규정 가능하시고요. 1주택자분들도 비규제에서 규제로 바뀌었으면 처분조건부 쓰시면 아마 기존 규정으로 가능할 거로 보여요. 근데 다주택자는 이미 안 하겠다는 은행이 나와 있고요. 미리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주겠다. 굉장히 다양하게 은행별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인데 아직 등록 못 하신 분들은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요. 아마 보호는 해주겠지만 뭐 LTV를 줄인다거나 그거는 은행 자체 규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뀐 6월 17일 규정은 예전에는 이제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몇몇 지역에 한해서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김포하고 파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기도권은 조정 지역으로 격상되었고요. 조정 지역에서 일부 뭐 용인 수지라든지 군포는 심지어 비규제에서 바로 투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갑자기 나오면 당황해하는 거는 매매 계약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환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환이 뭔지는 아시죠? 대환은 내가 기존에 금리를 굉장히 고금리를 썼어요. 그때는 군포의 비규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높게 썼어도 한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좀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어요. 한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못 옮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내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요즘 추가로 좀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싶었는데 한도가 줄었어요. 50% 줄어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출은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계획을 세울 때 대출 규정을 최신 걸로 업데이트해서 읽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입금증이에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지 현금 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입금을 했다라면 아마도 보호될 거로 보입니다. 이 표는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씩 캡처해가지고 핸드폰에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표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이야. 그러면 조정지역 50%. 근데 조정지역인데 10억이 넘네? 이러면 또 50 플러스 30으로 바뀌어요. 10억인 그 조정지역의 집값에서 9억까지는 50% 가능하시고요. 추가 1억에 대해서는 30%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40%,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15억이 넘는 집은 대출이 금지예요. 대출 불가. 그래서 현재 14억 9천의 KB시세가 머물러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14억 9천이면 대출이 나오는데 15억 10원이 되면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KB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KB 시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원활하게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원들이 많이 돌아다니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한테 지금 KB가 많이 올랐는데 반영이 안 돼요. 저 집값이 좀 더 비싸게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난 6억에 샀는데 KB 시세가 너무 낮다 그러시면 시세 부동산이 따로 있어요. KB하고 이제 실제 거래되는 사례에 대한 시세를 의논하는 시세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 KB
시세에다가 뭐 전화를 한번 하셔서 시세가 너무 낮으니까 언제 조정되나요? 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요. 이 화면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제가 40 플러스 20이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분히 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저처럼 모든 집을 다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집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뭐 11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3억이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계산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파트는 쉽죠. 그냥 KB 시세의 몇 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빌라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로 빌라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매는 정말 편해요. 경매는 감정가라는 게 있어요. 경매 감정가. 그래서 감정가를 은행에서는 법사가라고 하는데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법사가에 얼마? 서울은 40%, 조정지역의 빌라다 그러면 50%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70%가 됐기 때문에 감정가의 70%와 뭐 낙찰가의 90% 중에 낮은 금액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아무리 떨어져도 서울에 40%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감정가의 40%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경매는 9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매라고 뭐 무조건 대출이 뭐 90%씩 나오고 그러던 시기는 물론 있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그냥 다 90%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LTV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감정가의 40%그 지역에 맞는 LTV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경매는 감정가가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그럼 매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매매는 은행에서 감정을 해야 돼요. 약식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걸 일일이 은행에다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서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에 가서 저 이거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 직원들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계약서도 없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반가워할 직원 그런 분 아마 제가 보기에 별로 없을 거로 보이고요. 설사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계약서를 들고 여러분이 은행마다 여기 은행, A은행, B은행, C은행 다 돌아다니면서 감정가를 계산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오는 은행을 좀 알고 있어요. 감정가가 잘 나온다. 빌라인 경우에 감정가 잘 나오는 은행에다가 몇 군데 좀 의뢰를 해서 고객님한테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감정가라는 건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내 집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6월 17일 날 바뀐 규제는요. 일단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조정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한다. 이 정도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나 DTI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 바뀐 게 전입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전입, 조정지역은 2년 내 처분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지역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내 집 마련하실 분들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 이 얘기가 이제 정부의 시그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대부분 정부에서 원하는 이 6개월 내 전입 조건은 다 맞추시더라고요. 동시 매수 매도가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집을 놔두고 다른 집을 또 살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집 팔면서 새로운 집 구매하시기 때문에 전입 조건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로 보이세요. 이번에 바뀐 규정 중에 하나가요. 전세 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원래 있었던 규정이었어요. 9억 이상의 집을 사면 안 된다였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전세 대출을 받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초과 주택을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 이후에 3억 초과 주택을 사시면 전세 대출은 회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회수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나온 페널티는 뭐였냐면 회수하고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가 이제 페널티예요. 지금 그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억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무주택자와 9억 이상의 집을 소유한 1주택자만 대출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규제가 나온 거는 앞으로 3억 초과 주택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구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셨던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전세대출 가능하십니다. 6월 17일 대책이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다들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6월 19일부터는 조정지역으로 바뀌어요.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들은 6월 19일 분부터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법인대출은 언제부터 규제가 들어가느냐? 7월 1일 계약분부터는 이제 법인대출은 금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분들은 기존 계약자는 보호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온라인 입금증 되게 중요해요. 법인 대표님 이름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개인인 경우는 개인 본인 이름에서 매도인에게 보냈거나 하는 그런 입금증 다 잘 챙겨 두셔야 되는데, 그리고 계약서의 계약 날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역시 잘 챙겨 두신다면 기존 거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기존 규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출에서 보증 한도가 축소돼서 내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주택도시보증의 원래 한도는 보증금 5억까지 최대 80%인 4억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1주택자 분들은 지금 2억으로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심전세는 조금 이용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예전부터 대출한도 최대가 2억 2,200이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1주택자 분들은 한도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요, 그 시행 시기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느 정도 내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몇 번씩 바뀌었잖아요. 그때 보면 전산 개발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용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뭔가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3억 초과되는 주택을 사면 나는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제 각서를 다 받거든요. 법인 대출은 이제 이번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지금 너무 많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올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규제가 나온 것 같고요. 법인이 주택, 매매업, 임대업으로 이때까지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제 전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려면 법인 돈을 가지고 다 사시거나 아니면 세입자 두고 사시거나 이런 방식 밖에는 이제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문에는 주택 매매업과 주택 임대업으로 인한 대출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가를 산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주택 매매업, 주택 임대업이 아니시고요. 그냥 일반 임대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도 과열이 된다면 어떤 제재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문상으로 볼 때는 주택 쪽 부분을 막은 걸로 보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해서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냥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도가 좀 달라졌을 뿐이고요. 청약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규제 지역이어서 2건이 됐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면 한 건밖에 안 되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입주자 공고 예전에 였던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중도금 대출 은행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 나왔을 때도 예전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60% 받으셨던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 은행은 그냥 40%만 해야 되겠다 하는 은행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너무 많은 분한테 문자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양식도 똑같아. 거기다 마지막에 뭐라고 멘트를 다냐면 회사원이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문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겠지만 그런 문자를 보는 순간 이제 저희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좀 더 이제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만한 분들 몇 분 사귀어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처음이라서 잘 안 된다 그러시면 문자를 좀 성의 있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뭐 사건번호 기본이고요. 뭐 소득 얼마, 부채 얼마 하고 뭐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 많이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쓰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어떻게 활용할 거다. 내가 직접 운영할 거다, 세줄 거다, 아니면 매도할 거다, 뭐 이런 정도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도 문자 보면 알아요. 이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할 건지 아니면 100명한테 돌렸는지 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그런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 게 아마 본인이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